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중소형 테마주 중 사료주들 중에서 대주 산업이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어제에 이어서 바로 갭상승으로 상한가가 바로 진입을 하고 동시에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2천만 주 이상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한가에 그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을 멈췄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제가 특별히 대주 산업에 대해서 과연 그 중소형 사료주의 반등을 대주 산업이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현대 사료가 1차로 상승을 하고 2차로 한일 사료가 그 바통을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산업, 그리고 이제 대주산업과 대한제당이 그 어제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지금 이 순간에 사료주 중에서 특히 대주산업이 강한 이유는 뭔가, 또 대주산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대규모 상한가 잔량이 일시에 한 2천만 주가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상승이 멈추었는가. 그리고 또 어제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세력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상한가가 고점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상한가가 멈추긴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재상승은 가능할 것인가? 사료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또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오늘 그 차트 상에서 대주산업이 갖는 장대 음봉이 출현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 주가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형 테마주 중에서 그 사료주들이 순환매로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사료가 1번 명맥을 유지를 했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제 시황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 사료주 때문에 올라가고 그랬다기보다는 대주주의 변동도 있고, 또 대주주가 변동된 다음에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6월 초로 액면 500원짜리를 액면 100원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점, 이걸로 인해서 일부 현대사료에서 큰 폭의 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 주식이 5배로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13만원대 있는 것도 5분의 1로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3만원도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되죠. 2만 5, 6천원대 있으면 혹시라도 저가 메리트가 작용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하락이 지금 멈춰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한일 사료는 마찬가지로 그 현대사료가 이렇게 급등한 그 패턴을 답습하면서 상한가를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15,800원대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3,000원대에서부터 5배 이상 그 상승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한일사료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고려산업도 역시 이어서 계속 상승을 해왔었고요. 그 뒤 명맥을 유지하고 이제 그 상승을 이어가려고 시도했던 종목이 대주산업이었는데, 대주산업이 오늘 어제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시호가에 그 상한가에 2천만 주가 넘는 그런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어제 상한가에 700만 주 거래되고, 물론 이제 상한가에 매물이 오후장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탄탄하게 상한가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상한가까지 거침없이 매수가 들어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일 사료의 영향이 컸었겠죠. 한일 사료도 이렇게 상한가를 4번, 5번, 한 번 거래 정지가 되면서도 5, 6번 이어진 이런 패턴들을 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상승 초기에 그 거래 단기 과열로 묶여갖고 3일간 그 거래로 묶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가가 오르질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일사료라든가 고려산업 이런 것들이 급등할 때 답답하게 제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늦게서 그 단기 과열도 풀렸고 앞으로는 30분에 거래될 그런 가능성 연속해서 3번 3일씩 2번이나 30분 단위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겟가 되는 거는 한일 사료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를 보고 그 대주 산업이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사료주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일 사료 같은 경우 왜 하필이면 또 한일 사료냐 이렇게 했는데 한일 사료나 뭐 이런 것도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주도 세력들이 종목을 만만한 종목으로 고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반 매수세들이 오늘 두 번째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천만 주가 넘는 그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었던 그 배경도 물론 선두주들이 오르는 동안에 못 올르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또 신정부의 행정수도 활성화 정책 우리가 대주산업 하면 세종시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세종시 특혜 수혜주로 많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뭐 그 행정수도 부근에 그 공장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인천에 하나 있고요. 장항 쪽에 그 전라북도하고 접경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 하나는 이제 천안 쪽 성환 지역인데 이쪽에 식품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은 이번에 정기 결산이 끝나고 그 사업 보고서 상의 공시 자료를 상세하게 회사가 많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여기를 참고해 보면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그게 정확한 자료인지 또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회사의 이런 그 거래소에 공식적으로 회사가 낸 이 자료는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주산업의 사업보고서 상에 회사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치되어 있는 것들을 그 변동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 공장이 인천 송림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천군 장항읍에 또 특수 사료 공장을 준공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천안시 성환읍에 식품 공장을 또 준공했다 1993년부터 있죠. 또 본사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충청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곳에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로 그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다 해서 행정수도하고 인근 쪽이니까 세종시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돼 있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상한가의 잔량이 2천만 주 정도 유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까 한일사료의 그 예로 한일사료는 5번, 6번씩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그 대주산업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상한가라고 그래도 두 번째니까 잘해서 오늘 또 2천만 주 그 상한가의 유지 그 매수세들이 크게 유입이 되니까 내일 정도에 그 일단 물량을 확보해서 내일 정도까지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상승이 멈췄는가 했을 때 보면 5월 9일 그 종전설, 러시아의 종전설이 좀 확산이 된 상황 아닙니까? 교황이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신문에나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교황이 러시아가 5월 9일 종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헝가리 총리한테 전해 들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평화를 추구하는 교황으로서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5월 9일 종전 계획은 이미 그 3월 달에 그 전쟁을 시작할 때서부터도 물론 이제 2월 중순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한 달 이상 장기화되고 하니까 러시아가 적어도 5월 9일 정도까지는 전쟁을 마무리할 거다, 이런 설이 돌았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5월 9일이 러시아의 국경일이면서 2차 대전 당시 독일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국가의 전승 기념일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날까지 전쟁을 마무리해야 전승 기념에 대한 그 의신이 쓴다. 이렇기 때문에 좀 5월 9일까지는 러시아가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좀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근데 왜냐면은 이 사료 관련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혜주로도 많이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곡물 관련주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전쟁이 멈췄다고 해서 생산되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어디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입니까? 뭐 전쟁이 멈췄다고 그러면은 일단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가 입었던 그런 업종들은 하락을 하고, 반대로 전시 복구 관련 기업들이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오늘 그걸로 인해서 데모라든가 현대 에버다임 같이 그 중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하튼 그 대주산업이 이렇게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특이한 거는 보면 오늘 일시적으로 VI도 걸리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었지만, 대략 상한가가 무너지게 되면 그 이쪽에서 이익을 받았던 그런 매물들이 일거에 그 시장가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패턴으로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는 아주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그 아랫꼬리가 전일 종가의 마이너스 15%, 20% 정도까지 아주 급락하는 이런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산업은 오늘 5천만 주가 거래되면서 비교적 이 큰 동요 없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것은 이 대주산업으로 인해서 크게 이익을 받은 세력들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시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한가를 쳤을 때는 막상 적어도 상한가 한두 번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보류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일순간에 갑작스럽게 조정을 나오게 되면 팔 기회가 없는데, 또 팔으려고 보면 또 사실 바닥에서 따져서 크게 이렇게 애써서 참아가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먹은 게 또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는데, 여하튼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주가 거래가 됐지만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관찰하셨겠지만 이렇게 몸통이 길게, 음봉의 몸통이 길게 형성이 되는 것은 내려오면서 층층이 다 거래되고 손바꿈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당일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세력들은 위점에서 손절하고 또 밑에 어느 정도 갭을 남겨주면 밑에서 다시 또 한번 잡아보고 또 안 되면 또 손절하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는 전개가 되는데, 여하튼 비교적 그 다른 급등한 종목들, 물론
그 3,500원 정도가 바닥권이라고 봤을 때 크게 상승한 것은 없죠. 그리고 오늘 교황이 뜻하지 않게 종전설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면서 상한가에 매수돼 있던 이런 매물들이 일거에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하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언제든지 상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하되, 상한가에서 매수 잔량이 많다고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요. 물량이 출회되고 그러면 언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명심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 비교적 가격 메리트가 많이 작용을 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9일 이후에 무엇보다도 전쟁이 사실 이게 뉴스처럼 이렇게 멈추느냐, 이게 이제 좌우가 되겠죠. 그런데 5월 이후에도 멈출 기세 없이 장기화된다 그런다면 사료주 쪽으로 조정 시에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 여전히 장중에 그 손바꿈이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이 난 그런 투자자들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또 주가도 다른 그 사료주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급한 차익 매물은 거의 소화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일 핵심은 과연 5월 9일에 전쟁이 멈출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멈출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오히려 6월 9일, 5월 9일 종전선은 이미 여러 번 차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쪽 서쪽에 그 경계국으로 있는 몰도바를 침공할 계획을 세운다 하는 이런 내용도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이 멈출 거다 이런 그 판단,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런 거에 민감하게 정보에 대응을 하면서 그 사료주 매매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